열심히 안 하면 돼요. 대충 한다. 네. 지금도 아프거든요. 저 많이 뛰어가지고. 복근 있으시잖아요. 안녕하세요. 한바이교영의 김규영 원장입니다. 지금 트레일러닝 이기환 코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진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선수님을 모신 김에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부상을 치료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은 혹시 어떤 부상의 경험을 있으신지, 지금은 혹시 어떤 부분이 불편한 게 혹시 있으신지.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어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계속 지금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에 큰 부상으로는 발목을 인대가 끊어져서 발목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이고, 작년에는 또 햄스트링 안 좋아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었고. 다 그런 것들을 나름의 뭐 치료나 관리를 통해서 러닝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코치님이 보시기에 그 초보자 러너들, 예를 들면 한 3개월, 6개월 조금 의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부상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달리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발생하는 부상 부위가 여기 피로골절이라고 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뛰니까 지금도 아프거든요. 저 많이 뛰어가지고 대회 준비하다가. 보통 한 달에 몇 킬로쯤 뛰세요? 저는 키로수를 카운팅은 하진 않아요. 그거에 뭐 거리를 많이 뛰려고 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보통 못 뛰어도 400 정도 뛰고, 보통 500에서 600 정도 키로를. 이게 300kg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네. 위험 지수에 있으신 분들이에요. 말이 300kg지 하루에 10km를 매일 뛰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리도 중요하고 그 거리를 얼마나 강도 있게, 속도 있게 뛰었는가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신스플린트 또는 피로골절이 오는 또는 후경골근 건염 같은 거, 요즘에 카보나시눔에서 많이들 생기시는 그런 것들은 사실 과사용, 많이 써서 또는 내 몸이 그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리커버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훈련량을 줄여주는 것, 저는 이게 사실 키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쉬어도 빨리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부상이 깊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도 계속 생기는 엘리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침치료나 약침치료나 오히려 혈액순환이나 타박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약들을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휴식해도 잘 안 낫는다, 더 빨리 낫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방치료를 좀 해보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코치님은 그러면 이런 부상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저도 이제 부상을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안 당하려고 예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무리를 안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요. 예전 같은 경우는 훈련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훈련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가는 편이에요. 운동이 끝나면 반드시 아이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칭을 좀 해준다든지, 주로 해주는 게 이제 마사지 크림으로 바르면서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근육통이 있는 부위 같은 경우는 너무 심할 경우는 또 가서 침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고. 사실 우리 많은 부상들이 과하게 써서 문제인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열심히 안 하면 돼요. 열심히 안 하면 되는데. 대충 한다. 제가 이제 장난으로 회원님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와서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안 되는 동작을 굳이 억지로 하려고 들면 당연히 체력 소모도 커지게 되고, 끝나고 나서요 피로하게 되고, 근육통도 오고 하니까 굳이 억지로는 하지 말고 내 몸이 가는 대로 편하게 해라. 와서 훈련도 좀 3바퀴 돌다가 지치면 5바퀴 채우지 말고 3바퀴에서 끝내고 걸어도 된다. 근데 억지로 막 5바퀴 다 채우고. 지금 코치님은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좀 이렇게 소위 워워 시켜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뭐 멘탈적인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면 좀 좋을지. 보통 그렇게 과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내가 무슨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과해요. 달리기를 안 했던 분이 갑자기 달리기 거리가 늘어나니 당연히 받는 데미지가 커지잖아요. 그럼 부상에 노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장거리 대회보다는 짧은 대회부터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사람들을 그렇게 코칭을 하죠. 운동을 하기 전에 처음에 시작하는 워밍업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달리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달리기를 많이 해야 달리기가 는다고 생각하는데, 달리기를 잘 달릴 수 있는 몸을 먼저 만들어야 되거든요. 뭐 자세를 먼저 익힌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달리기 자세로 계속 연습을 해서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간다든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워밍업이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1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워밍업 시간이 거의 30분 정도, 나머지가 이제 본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적인 스트레칭 하고 끝나고 나서 러닝폼 드릴 같은 훈련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은 했으면 좋겠다, 추천할 만한 어떤 동작들이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네, 동작이 있죠. 치트키 우리 원하시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주로 이제 하는 스트레칭이 움직이는 스트레칭이거든요. 첫 번째로 하는 동작이 발목과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자극을 주는 그런 동작이거든요. 밑에서 위로 가볍게 이렇게 올려줍니다. 또 다른 두 게 번째는 또 비슷한 동작인데 이제 런지 동작. 런지를 해서 이제 다리의 가동 범위를 더 넓혀줘요. 그래서 이때 또 몸통 운동까지 같이 해주거든요. 콤비네이션. 예, 이렇게 해서 몸통 운동까지. 다음 동작은 허벅지와 이제 몸통을 펴주는 동작. 발목을 잡고 허벅지를 펴주고 몸도 팔을 올려서 같이 펴주는 거예요. 몸이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몸통을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거예요. 자, 늘 이제 이 트레일러닝은 불안정한 지면에서의 그 발목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코치님도 늘 이제 그런 부상 위험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발목 안정성을 갖고 계신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넓은 보드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선 두 발로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자, 이렇게 편편한 바닥에 밑에 균형을 잡기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한쪽 다리, 불안정한 쪽이 발목이 좀 왼쪽이 더 불안할까요? 오른쪽 다리 한번 들어볼게요. 거기서 가볍게 런지 동작, 한 발 스쿼트 한번 해볼까요? 어우, 좋으십니다. 올라오셔도 됩니다. 자, 거기서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와, 엄청난 밸런스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난이도를 좀 높여서 밸런스 보드를 이용해서 또 한번 해볼게요. 이게 보기보다 상당히 이렇게 어려워요. 코치님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눈도 한번 감아볼까요? 어깨 힘은 빼시고. 어려워요. 자, 3단계 한번 들어갈게요. 그리고 밸런스 보드 한번 더 볼게요. 와, 얘는 여기까지. 엄청난 그 발목 안정성을 갖고 계시긴 합니다. 이런 발목에 문제가 있는지 또는 또 무릎과 골반, 허리 쪽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신지 조금 더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체크하고 확인, 치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한번 볼게요. 버틸게요. 버티세요. 이쪽은 되게 좋으시고요. 이렇게 한번 제기차게 해볼게요. 네, 버텨보세요. 네, 좋아요. 이쪽도 한번 해볼게요. 네, 버텨볼게요. 버티세요. 한 번 더. 여기서 버텨볼게요. 자, 왼쪽 엉덩이가 약하신 거예요. 자, 양손으로 골반 옆에 손을 한번 짚어보세요. 손에 살짝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를 드는 느낌을 한번 가져볼까요? 그 상태에서 버틸까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 허리 뒤에 손을 한번 대볼게요. 거기 손을 딱 대고 다시 제기차게 한번 해볼게요. 버틸게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왼쪽 골반이 좀 안정성이 떨어져 있다. 머리 한번 누워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구부려서 똑같이 해볼게요. 제기차게 하고 밀 테니까 버텨보세요. 밀리세요. 이건 이상근이라고 하는 근육 검사예요. 내리고 엉덩이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모을 테니까 버텨보세요. 중둔근 검사예요. 이거는 되긴 되지만 뭔가 부족하다. 자, 그 다음에 다리를 쭉 펴고 바깥쪽으로 돌려볼게요. 제가 누를 테니까 버텨보세요. 이거는 장요근 검사예요. 허리하고 연결된 근육이에요. 조금 더 위로 들어서 무릎을 펴볼게요. 요거는 장골근 검사예요. 골반 안쪽 근육이에요. 자, 요번에는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요만큼만 들어볼까요? 복근의 안정성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버텨보세요. 복행근 검사예요. 복근 있으시잖아요. 자, 오른쪽 한번 가볼까요? 네, 버틸게요. 이런 느낌이 나셔야 돼요. 왼쪽 복근 버텨보세요. 반응이 느려요. 구부려서 이렇게 어깨 쪽으로 향해 볼게요. 버텨보세요. 이거는 아래쪽 복근이에요. 버텨보세요. 약해요. 오른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서 버틸게요. 한 번 더. 이런 느낌이 순간적으로 나야 돼요. 자, 팔을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팔꿈치를 펴고요. 몸에 딱 붙인 상태에서 광배근 검사예요. 등 근육이에요. 예, 좋아요. 이쪽도 한번 보시면 다른 건 다 좋아요. 자, 이런 근육들이 다 협응을 해줘야 돼요. 같이 작동을 해서 힘을 충분히 써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근육들이 하나 둘씩 기능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많이 부하가 걸린 부분이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들을 한 방에 낫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보고 옆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손은 깍지 끼고 겨드랑이 옆에 이 다리 구부릴게요. 추나 치료를 좀 할게요. 여기에요, 여기. 누울 때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자, 힘 편하게 뺄게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후. 바로 누워볼게요.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왼쪽 골반에 대한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게끔 자극을 좀 줬어요. 자, 다음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버텨볼게요.
괜찮으시죠? 들고 있어요? 아까랑 좀 다르시죠? 이쪽 엉덩이가 근육이 말을 좀 안 들어서 좀 이렇게 때릴게요. 맞으면 정신을 차리는 근육들이 좀 있어요. 버텨볼게요.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아까 이렇게 하고 복근도 테스트 쭉 해볼게요. 괜찮죠? 다리 들고 바깥쪽 이렇게 무릎 펴고. 자, 들고 계세요. 버틸게요. 좋아졌어요. 두 다리 붙이고 들어볼까요? 왼쪽 복근 다 볼게요. 버텨보세요. 한 번 더. 느낌 들어오는 거 느끼시죠? 그래서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몸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그래서 기능을 잘 못 해주더라. 그래서 그 위치를 조금 더 조정을 해주니까 바로 이렇게 힘이 좋아져요. 물론 또 피로가 누적이 되면 그 상태가 계속 몸에 배어 있겠죠. 그래서 많이 자면 회복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걸터 앉아볼까요? 아까 앉아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다시 눌러볼 테니까 버텨보세요. 아까보다 엉덩이가 좀 버티는 게 느껴지시죠? 그 힘이 달라져요. 쓰는 만큼 회복해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국소적인 자극을 줘서 몸을 다시 깨우면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훈련량에 비해서 회복 시간이 조금 부족한 거죠. 물론 이제 근육을 과하게 쓰고 피로가 누적이 되면 다 피곤하긴 하죠. 그래서 쉬면은 낫는데 휴식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잘 또 오히려 부상의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허리 문제나 발목 문제들을 갖고 계실 때 예전에는 주로 어떤 치료를 선택을 하셨었나요? 예전에는 이제 빨리 낫기 위해서 제가 이제 한의원도 가고 병원도 가고 그랬어요. 병원에서는 처음에는 소염진 통제 처방해주고, 그다음 물리치료 같은 거. 체외 충격파는 이제 발목이 안 좋을 때는 체외 충격파 했었죠. 발목 인대 손상됐을 때.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단기간에는 좋아지는데 결국에는 또 안 좋아지고, 그게 반복됐었거든요. 좀 좋아지면 또 시합 뛰거나 그냥 훈련하면 다시 안 좋아지고, 침도 맞아보고 그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해봤는데, 원장님 만나면서 이제 원장님하고는 추나요법도 하고 다른 또 치료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것들이 덜 반복되는. 더 반복되는 거죠. 예,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서 작년에 좀 시합도 더 잘 뛰게 되고. 제가 원했던 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중력을 영향을 받는 종목들은 체중 관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코치님은 어떻게 체중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뭐 피하는 음식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체중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365일 다이어트에 온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면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더 스피드하게 달릴 수가 있고 몸에 받는 데미지도 적기 때문에, 운동선수들이나 특히 달리기 종목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몸이 가벼워요. 근데 저는 체중이 좀 나가는 편이거든요. 딱 보시기에는 그렇게 안 나가 보이는데 체중이 그래도 한 64kg 정도 나가요. 근데 이제 더 가볍게 뛰시는 분들은 뭐 마라톤 선수들이라든지 트레일러닝 잘 뛰시는 분들은 거의, 제가 키가 172인데 몸무게가 60kg 초반대가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3, 4kg 무거운 편에 속하는 거예요. 예, 과체중인 거죠. 예, 그래서 항상 뭐 회원들한테 얘기하면 나도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하는데, 저도 365일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피하는 음식이 있어요. 술도 거의 안 먹죠. 예, 끊었다고 보면 되죠. 그냥 가끔 뭐 맥주 한잔 하는 정도 말고는 술을 먹진 않는데, 못 끊는 게 이제 빵이에요. 아침에 운동 끝나고 먹는 그 빵과 커피가 너무 나에게는 하루의 행복감? 네. 단톡방에 빵 사진 간간히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베이커리 유명한 데 있으면 찾아다니면서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빵 때문에 좀 체중 관리가 안 되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침 외에는 빵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점심과 저녁은 한식 위주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집에 먹을 걸 사들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절대 먹을 게 없어요. 배달 음식도 안 시켜 먹습니다. 예. 빵만 끊으면 체중이 감량될 것 같긴 한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탑티어 트레일러너 선수이신 이규환 선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원장님하고 또 이렇게 또 재미난 트레일러닝 얘기, 또 현재 제가 오랜만에 또 와서 체크를 했잖아요. 네. 부상 그동안 이제 좀 많이 괜찮아져서 막 뛰어다녔는데 또 안 좋은 부위가 나타나고, 원장님하고 또 치료를 받아서 잘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봤고, 러닝과 많아지다 보니까 러너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부상 부위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원장님한테 와가지고 또 치료도 좀 잘 받고 해서 부상 없이 좀 자기들이 원하는 대회도 잘 뛰고 원하는 기록도 얻고 그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운동보다도 접근성이 쉽다 보니 요즘 러닝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요. 한바 이규환과 함께 안전한 운동, 건강한 운동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날려주는 한바 이규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즐거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